이야, 이게 차야 뭐야 이게? 이야, 진짜 크다. 제 머리가 거의 여기 본넷까지밖에 안 와요. 와, 진짜 크다. 와. 이야, 이거 엄청 크다 진짜. 버스예요, 버스. 시동을 걸고 밖에 한번 나가 볼게요. 이 머플러가 튜닝되어 있는데 구조 변경 다 된 거래요. 와, 와, 뭐 이런 소리가 나냐? 와, 이거 할리야, 할리. 와. 와, 진짜 크다. 야, 이 천장이 어우 달 것 같아. 와, 장난 아니다. 소리가 막 으악 크다 막 이게 아니고 엄청 멋있는 소리가 나요. 와, 멋있다 진짜. 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높아갖고 이거 종이 앞뒤 빼. 이게 천정이 달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 카니발 리무진보다 살짝 낮대요. 그거는 그 운전석 뒤가 높은 거 갖고 불안감이 없는데 얘는 운전석이 이렇게 높으니까는 달 것 같았고 달 것 같은데 안 닿네. 완전 탱크네. 그럼 나가서 밝은 데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달면 어떡해? 무서워. 달 것 같아. 야, 이 사이드 밀러가 그 순정품이 아니고 카라반용으로 이렇게 연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거의 그 욕실에 있는 거울만 해요, 사이즈가. 그리고 안에가 엄청 넓네요. 여기 폭이 넓어서. 지금 뒤에 넓지? 뒤에도 거의 뭐 그냥 방이에요, 방. 뒤에서 자도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트럭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큰 트럭. 근데 승차감이 좋네. 이게 다니면은 다 쳐다봐요, 이거는 진짜. 네, 지금 야외에 나왔는데요. 비가 조금 와갖고, 야, 이게 원래 실버라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그 트랜스포머 거기 나오는 로봇 같이 생겼어요. 이게 딱 올 블랙으로 돼 있고, 지금 휠도 블랙이어서 포스가 엄청납니다 진짜.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딴 차가 옆에 있으면은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가 좀 나오는데 얘만 있어서. 요런 것도 지금 다 튜닝이 돼서 온 걸 거예요. 요런 거, 이 부시워커인가? 근데 이 휀다를 이 타이어하고 이게 맞춰줘야 돼서 얘하고 이게 맞춰서 얘가 이제 오버핸다가 나온 거죠. 여기 들어가 있고, 휠도 지금 블랙으로 6인치 업인데, 사실 6인치 업이면은 이따가 제가 아직 운전을 안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랭글러 좀 오래 탔었는데 이게 4.5인치 5인치 짜리만 이렇게 5인치만 해도 완전 괴물이에요. 5인치 업만 해도. 그런데 그런 차들 튜닝 좀 잘못된 거 타면은 핸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는데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조행을 계속 해줘야 돼. 그 군대 트럭 운전하듯이 계속 이러면서 운전해요. 근데 얘는 이게 완제품으로 튜닝이 돼서 나온 거라서 아마 그런 느낌은 없을 건데, 이따 한번 운전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앞뒤 전부 다 지금 튜닝 휀다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머플러 튜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 인증받고 저거 구조 변경한 거라서. 뒤에는 판 스프링이에요. 얘가 판 스프링이고, 요게 이제 쇼바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에어리프트. 카라반을 끌려면은 카라반을 뒤에다 달면 뒤에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리는 거를 얘를 이렇게 리프트 해주는 건데, 여기에다 여기 에어 호스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연결해서 에어를 놓으면은 제가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차에 달려있는 자동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 안에 컴프레셔가 달려갖고 차 전기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무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저 발판 없으면 거의 못할 수준이고, 이 픽업 트럭들은 이 사이즈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 포터도 더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이 운전석 앞에만 있는 거, 이게 레귤러 사이즈라고 해서 앞에만 있고 뒤에 짐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 사이즈라고 해서 그 우리 2+2 시트처럼 앞에 두 자리가 있고 뒤에 약간 공간이 있는 게 이제 슈퍼 사이즈. 그리고 얘는
앞뒤 뒷자리까지 완전 넓게 있는 거, 요런 식으로 완전 뒷자리까지 사람이 탈 수 있는 요 사이즈가, 요게 이제 크루캡 해갖고 레귤러 캡, 슈퍼 캡, 크루캡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내려오죠. 그 F150은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실 테지만 여기에 옵션으로 이렇게 또 빼서 이렇게 발판 내리는 게 있는데, 얘는 그건 없고 이 옆에 발판이 있는 거예요. 얘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 높아요 지금. 근데 이게 또 여기에 제가 예전에 랭글러 탈 때 달려고 했던 옵션이, 여기에서 발판을 또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요 귀퉁이에다 연결해서 걔 달면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아쉽네.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발판이 좀 뒤에서 내려오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돌도돌한 7인지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해서 까칠까칠 해갖고 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던져도 괜찮게. 근데 해외 영상 보면 여기다 이제 랩토라이너라고 있어요. 약간 방탄 뭐 도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로 다시 또 작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뒤쪽에 창문 넣는 게 있는데 그건 옵션인가 봐요. 여기는 빠져 있네요. 저기 우리 파나메라 매니아 스티커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놀러 다니고 이럴 때는 이런 픽업이 최고죠, 최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거 카라반을 끌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뒤에 카라반을 달면 더 뒤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빼서 저 뒤쪽까지 볼 수 있게. 이것도 사제로. 그러니까 미국 차들의 장점이 사실 이런 거예요. 튜닝 용품이 계속 나와요. 계속 뭐 쇼바도 다 튜닝할 수 있고, 이런 휀다, 뭐 스프링, 이런 뭐 부가적인 액세서리들도 튜닝 용품이 계속 나와서, 이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 랭글러만 해도 튜닝 용품이 진짜 거의 차를 한 대 만들 정도로 나오거든요. 랭글러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이 픽업 트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튜닝 용품이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죠. 이거 발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제로 아마 이게 문 열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도 다 있을 거예요. 휠 타이어는 데이토나 제품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프로드 타이어 하면 유명한 것들이 좀 있죠. 뭐 비콘도 있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비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35, 12, 22인치 휠에 35인치 타이어. 35인치 타이어면 사실 진짜 엄청 큰 거죠. 이게 지금 차가 워낙 커서 조금 작아 보이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제 떼서 보면은 지금 이 타이어 높이가 제 이 골반이에요. 골반 높이에요. 이거는 지금 MT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타이어가 이런데 흙길이나 이런데 좋은데, 빗길에서는 오히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빗길 눈길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빙판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에선. 근데 눈이 쌓인 도로나 흙이 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된 도로에서는 이게 훨씬 좋죠. 국내에서는 MT 타이어 안 끼시고 AT 타이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도로용하고 이게 좀 섞여 있는 거, 그쪽으로도 좀 많이 설치를 하세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고, 이런 차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얘가 프레임이 있고 차를 이 위에 얹는 식이어서. 그리고 요거는 8기통 엔진인데 VTEC처럼 그 4기통, 8기통을 좀 나눠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와, 이게 본넷인데, 오, 높아가고 보이지가 않네. 이게 8기통 엔진인데, 그러니까 천천히 달릴 땐 4기통으로 다니다가 좀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땐 8기통을 사용하는데, 미국 이런 픽업 트럭이나 뭐 오프로드용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정비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정비성도 좋고, 저희가 포르쉐 같은 경우는 엔진 이렇게 정비 같은 걸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뜯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근데 미국 차는 자가 정비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 집에서 좀 뜯고 할 수 있게 설계 자체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한대요. 이런 것도 뭐 사실 집에서 다 풀을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에어 필터인데, 이게 엔진으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요거를 나중에 율로 뚫어서 이렇게 스노클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쪽으로 지금 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스노클 이렇게 달고 얘를 이제 실링을 하면은 얘는 이제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워낙 높아서 거의 진짜 한 1m 이상 도강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차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좀 안 그러려나? 이게 주유구를 열면은 그냥 이렇게 이거예요. 이 캡도 없어요. 얘는 잠글 수도 없고. 참 독특해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리고 뒤에 대우도 엄청 큰 게 껴있죠. 요 뒤에 Z71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게 그 포드로 치면 그 저거 F150, 그러니까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그러니까
이 모델 실버라도 중에서 제일 윗급 모델인 거죠. 거기다가 튜닝을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이고. 이게 착해하다. 이게 다 착해요. 잠깐 시승을 해볼 건데요. 우선 얘가 그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저 그 카플레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하면 다 여기 연결이 돼서 좋고, 그 요거는 따로 다신 건데 이게 어라운드 뷰예요. 어라운드 뷰. 이때 연결해 갖고 여기 어라운드 뷰로 돼 있고, 이게 기어봉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와이퍼가 여기 이렇게 돌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걸 돌리는 걸로 돼 있고, 요게 좀 특이한 기능인데, 요거 트레일러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뜨죠, 화면이. 그죠? 이게 뭐냐면은 뒤에 트레일러 달고 운전을 하다가 트레일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스웨이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나 뭐 트랙션 같은 거 이용해서 이걸 잡아주는 거겠죠. 뒤에 트레일러 달면 얘를 그냥 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 미국식 트레일러 같은 경우 뒤에다 이렇게 잭을 연결하면 브레이크를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식은 관성 브레이크라서 그냥 쓰는데, 미국식은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에서 조절할 수 있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달려 있어서, 이 포르쉐도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해주면 좋은데,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번에 못 돌아요. 그래도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네요. 이게 배기음이 실내로 막 엄청 크게 유입되진 않네요. 좀 뭔가 저거 소리가, 제가 요거 좀 걸리적거려서 끌려고 했는데 차폭이 너무 넓어서 켜놓고 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한 게 비상 깜빡이가 여기 있네요. 운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여기 있는데 비상 깜빡이가 여기 있어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게 뭔가 아직 무서워요. 약간 초보 운전이 된 느낌이야. 차가 너무 커서. 근데 차들이 웬만하면 피해줘요, 느낌이. 웬만하면 날 피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을 하게 돼요. 5인치 업된 랭글러 좀 약간 잘못 튜닝된 걸 타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직진을 하면 핸들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이게 안 맞아갖고. 근데 얘는 지금 아무래도 제대로 튜닝이 돼서 나온 차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게 바디 프레임하고 이 차체하고 이게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이런 느낌은 나요. 차가 이 기우뚱기우뚱한 느낌이 아니고 양옆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살짝 나요. 지금 운전하는 시야는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뭐 오프로드 차량이나 이런 픽업 트럭을 안 타보신 분들은 이런 트럭들이 출렁출렁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물론 순정은 약간 그런 감이 있지만은, 이게 튜닝 이렇게 인치업이 많이 돼서 차고가 높은 차들은 오히려 차가 좀 단단해요. 이게 출렁출렁 하면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픽 하고 뒤집어지고, 이 압력을 받질 못해서 이런 차들은 오히려 좀 단단한 느낌이 나요. 더 확실히 미국이 픽업 트럭을 많이 팔다 보니까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차를. 그 얘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 콜로라도가 국내에 출시를 하잖아요. 얘가 그거에 약간 형벌이에요. 콜로라도가 미들 사이즈면 얘가 이제 풀 사이즈, 완전 이거보다 더 큰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 트럭이고, 얘를 풀 사이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제일 아마 치열한 그 세그먼트일 거예요. 이게 콜로라도하고 거의 같은 구성인데 얘가 좀 더 이 폭이 넓어지죠. 이런 마감은 플라스틱인데 사실 픽업 트럭에다가 가죽 씌워 놓는 것도 웃겨요. 근데 이게 막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고 좀 남성스러워 보여요. 이거 물건 그냥 일단 막 그냥 때려 놔도 그냥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이 되는 판이 위에 있고, 그냥 엄청 넓어요. 실내가 다 그냥 큼직큼직. 옆에도 수납 공간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엄청납니다. 옆에도 뭐 에어컨은 당연히 엄청나게 빵빵하고, 요건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카마로 뭐 콜벳 약간 이런 거 타고 있는 느낌. 예. Z71 콜벳이 이 정도 버전이면 여기 GR1이라고 써있겠죠. 아, 이게 소리가, 이게 배기음이 엄청 막 소음처럼 막 크진 않은데 뭔가 오로로롱 하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크기도 적당한 거지. 이거보다 더 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런 소리보다는
적당한 소리에서 이렇게 좀 음색이 좋은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제가 볼 때 이 차로 골목길 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뭐 큰 무리는 없네요. 이 폭이랑 길이가 엄청나게 긴데 이 시야가 엄청 넓어서 운전하는데 큰 이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처음엔 좀 긴장이 돼서 좀 힘들다 했는데 조금 운전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악셀링 느낌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뜨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런 쪽 픽업이나 뭐 오프로드 차량들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원래 이런 차들은, 오프로드용 차들은 악셀 반응을 이렇게 민감하게 안 나요. 이게 만약에 밟자마자 이게 가속을 해버리면은 산에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해갖고 얘를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놓고, 악셀도 일반 차보다 살짝 무거워요. 이 실수를 안 하게 하려고. 근데 이젠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악셀이 무겁지 이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일부러 요건 세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악셀은 무겁고 핸들은 가볍고 원래 그래요. 이 유격도 이런 오프로드용 쪽의 차량들은 이 유격이 일부러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얘가 산에서 이렇게 바위 넘을 때마다 얘가 픽픽 이렇게 돌아가고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차들은 핸들 유격이 있고, 이게 지금 8기통하고 4기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계속 바뀌네요. 뒤에 ATV까지 실려 있어서 엄청난 무게인데 가속이 막 빠르게 되진 않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밟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 차가 무겁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 워낙 등치도 크고 타이어가 우선 이게 35인치여서 스포츠카처럼 막 이렇게 달리는 맛은 당연히 없죠. 이게 8기통이고 400마력이 넘어도 그런 느낌은 없지만은, 그리고 미션은 8단 미션인데 지금 여태까지 주행하면서 미션 충격이나 이런 건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속도로로 올라왔습니다. 얘 자체로 사실 오프로드 어느 길이든 갈 수 있는 차량 같고, 여기 뒤에다 이제 ATV 싣고 산을 가서 ATV 그지 안 꺼내고 그냥 얘로 그냥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요 차 주인분은 저희 같이 파나메라를 운영하고 계신 유미님인데, 많이 출연하셨죠. 예전에 흰색 파나메라로도 나오시고, 카라반, 말리포 여행 가서 카라반도 이분 거고, 저번에 카이맨 빌려주신 분도 이분이고, 그냥 계속 이분 거예요. 이거 트럭도 이분 거고.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돈이 나셔갖고, 뭐 이거는 저거 카라반 끄시려고 구입을 하셨대요. 근데 카라반도 끌고 뒤에 뭐 ATV나 뭐 캠핑 같은 거 가실 때 아마 쓰실 것 같은데, 그전에는 파나메라로 카라반을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으로 아예 그냥 뒤에 히치 리시버를 달으셨는데, 이제 요걸로 제대로 이제 끌고 가면 아주 난리 나죠. 여기 뒤에다가 파나메라를 싣고 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얘가 사실 일반 버전이면 일상 용도로 충분히 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 차폭은 크죠. 주차도 어렵고. 근데 이거는 완전 진짜 튜닝 버전이어서 이건 진짜 완전 세컨이나 서드카예요. 진짜 여행 가거나 저런데 뭐 나중에 아마 형님도 저런 거 보트 같은 것도 구입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끌라고 지금 이거 사신 것 같아요. 카라반이랑 보트랑 끌고 다니면 와,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이게 지금 타이어가 35인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속도하고 이 내비 속도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타이어 지름이 뭐 순정이 아마 뭐 한 31인치 32인치 정도 될 건데, 그 사이즈로 계산을 하는데 얘는 지금 35인치니까 더 가죠 차가. 그러니까는 실제 속도보다 얘가 빨라요. 연비도 좀 더 높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요걸 맞춰주는 게 있어요. 또 뭐 이렇게 프로칼 모듈 뭐 이런 걸. 엔진이 얘는 8기통이라 상관없는데, 이게 8기통 말고 만약에 엔진이 더 작은데 이렇게 막 35인치 이렇게 큰 걸 껴버리면은, 이거는 8기통의 마력이 높으니까 지금 마력도 높고, 얘는 이건 안전운전 그거다. 토크랑 마력도 높아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작은 엔진에 이렇게 35인치 같이 큰 거 끼면은 이 기어비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션이 나가든가 엔진이 나가든가 뭐 그렇게 돼요. 아니면 대우가 나가든가. 그래서 기어비 조절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달려보니까 뭐 차에 뭐 미션에 무리 가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애초에 뭐 힘이 세고 차도 그런 정도로 나온 거라서. 네, 지금은 뒷자리에 앉아왔는데요.
뒤에가 상당히 넓어요. 이 앞자리가 엄청 넓은데 뭐 이 정도면 뭐 다리를 그냥 펴도 돼요. 이렇게 쭉 펴도 되고,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 조절은 안 되는데 이렇게 90도 누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뒤로 접혀져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매트를 들어서 이 밑에 공간이 넓거든요. 근데 평평하진 않긴 한데 매트 같은 거 깔고 바닥에서 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갈 때 여기 타고 가면 안 되죠? 타면 불법이지.